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로 33년 동안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국민들에게 또 지역에 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능력을 이용해서 국가 발전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하게 된 큰 동기고요. 두 번째는 요즘 정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싸움을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정치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편해집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재창출되느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느냐 그런 기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우리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권 재창출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공직자로서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체득한 그런 정책 경험, 공직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직자로서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국가관, 민족관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 대한 그 미래의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저는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공직자로서의 저희 경험이 큰 바탕이 되고 내가 공직자로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아온 저의 경력이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 무엇보다도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정자에는 바를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정치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을 해서 국가의 미래, 국민들의 민생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입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 발전, 미래를 걱정하면서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그런 정치고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는 우선 뭐 공천제도, 선거제도, 정당 구조 이런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 요건이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과 정치 문화에 대한 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선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또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번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에서 보듯이 또 사드 배치를 싸고 각축하는 열강의 그 모양에서 보듯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치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 이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나 또 남북관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기조가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이런 인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회가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춘천권의 입장에서 우리 수도권 규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우리 춘천권을 비롯해서 비수도권의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갖는 그런 혁신센터가 됐을 때 저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 정책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고요. 상호 보완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치가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발전이라든지 또 FTA 관련 문제라든지 농촌 농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국회가, 이 정치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예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그 뭔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국가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천안 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제가 지역을 다닐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서민 경제가 어렵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 제발 싸우지 말고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천안 경제 참 어렵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천안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꺼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원도심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발전하고 있는데 원도심과 이 동남권에 대해서는 공동화되고 낙후되고 이런 문제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10여 년 동안에 어떤 정책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안 시민 여러분께 그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천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동남권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 한 몸 바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천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과학기술벨트 사업이 기능지구인 천안에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본격화돼야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오송오창이 화장품과 바이오로 크는 동안에 또 세종시가, 기능지구인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천안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 천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활성화되고 본궤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천안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을 이용하고 정부의 정책에 기대서 또 인근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기술 인프라를 이용해서 천안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천안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천안을 주변으로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특허, 법률, 교육, 연구, 기술 거래, R&D 이런 모든 부분에서 천안이 주변 도시와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천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안역을 복합역사로 새로 만들고 복합역사를 만들면서 주변 지역을 다 묶어서 대규모 역세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부를 설득해서 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도심에다가 끌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을 새롭게 바꿀 때 천안의 도심이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부흥하고 또 주택 재정비 사업도 활성화되고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도 개선되고 이러면서 원도심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큰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41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제1차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설득해서 그런 사업과 예산을 우리 지역에 끌어다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 6개면, 풍세 광덕, 또 북부 4개면 낙후됐습니다. 북부 4개면은 평택에 기대서 그나마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부 6개면과 풍세 광덕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도시계획 속에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천안시와 충청남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원도심 공동화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비단 천안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든 전국의 60여 개 도시들이 같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원도심을 방치한 상태에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천안도 똑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있고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간다면은 도시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고 또 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일정 예산을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만들게 해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 해낼 수 있습니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박찬호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선진 도시가 됐다고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출마했을 때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만 천안을 창조 문화 혁신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안을 품격 있는 도시, 문화나 생활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선진화되는 그런 체계적인 품격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저 박찬호가 30여 년의 공직 경험과 중앙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사업과 예산을 끌어다가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안시가 세계 선진도시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품격이 있는 창조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동량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까? 국회의원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 사업과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우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항상 정도를 가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네거티브하는 정치인 4.13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응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